노년의 삶을 가르는 건 의외로 하체 근력 하나였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연금은 충분할까?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지? 맞는 말들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상 밖의 한 가지가 노년의 삶의 질을 갈라놓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체 근력입니다. 처음엔 좀 의아하죠. 돈, 인간관계, 취미, 주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오래 지켜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삶이 유지된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으면 자존감이 유지된다. 다리 힘이 남아있으면 사회와 연결된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중심에는 생각보다 하체가 있습니다. 왜 하체 근력이 은퇴 후 삶을 좌우할까? 노년기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 하체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문제는 이 근육들이 단순히 걷기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 능력, 균형 감각, 낙상 예방, 혈액순환, 당 조절, 독립생활 유지. 이 모든 게 하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결국 혼자서 얼마나 오래 생활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외출하고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돈보다 먼저, 인간관계보다 먼저, 다리 힘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사례 1 연금은 충분했지만 외출을 포기한 68세 남성. 한 분은 공기업에서 퇴직해 연금이 넉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죠. 은퇴 직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됐고 점점 걸음이 줄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집에 있지 뭐. 이 말이 반복되더니 어느 순간 외출이 귀찮아졌습니다. 계단을 피하고 버스를 피하고 모임을 피하고 결국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있었지만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연결이 끊기기 시작한 거죠. 본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일이 없어졌어. 이분은 재활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스쿼트 5개도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매일 산책을 나가게 됐고 동호회에도 복귀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금보다 중요한 건 다리였더라. 사례 이 운동을 습관처럼 해온 72세 여성. 이분은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50대부터 꾸준히 걷고 계단을 이용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40분 정도 걷는 걸 습관처럼 유지했죠. 지금 70대 초반인데도 여행을 혼자 다니고 동네 모임을 주도하고 손주 돌봄도 즐겁게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 이분의 특징은 활동 반경이 넓다는 겁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고 시장 보고 공원 가고 친구 만나고 다리 힘이 유지되니 삶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우울감은 대부분 움직임 감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움직임이 유지되니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도 유지된 거죠. 사례 3병원 입원 후 급격히 약해진 75세 남성. 한 분은 감기 합병증으로 3주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생활했는데 퇴원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다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갑자기 내가 노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재활운동을 통해 다시 회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리 힘이 빠지니까 자신감이 먼저 빠지더라. 노년의 삶에서 하체 근력은 단순히 신체 능력이 아니라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빠져있는 한 가지. 우리는 은퇴 준비를 할 때 대부분 재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연금, 투자, 주거, 보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 갈 수 있는 다리, 친구 만나러 나갈 수 있는 다리, 병원 혼자 갈 수 있는 다리, 취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리. 이게 유지되면 노년의 삶은 훨씬 넓어집니다. 하체 근력이 무너지면 삶의 반경이 줄어들고, 반경이 줄어들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우울감이 커집니다.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금 통장만 만들지 말고 허벅지 통장도 만들어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법. 다행히 하체 근력은 늦게 시작해도 회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걷기, 계단 이용,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나기, 균형 잡기 운동.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사람이 한 번에 1시간 하는 사람보다 오래 유지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려면 심리적 장벽이 큽니다. 하지만 직장 다닐 때부터 습관이 있으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노년의 자유를 결정하는 것. 은퇴 후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 자유입니다. 원할 때 나가고, 원할 때 만나고, 원할 때 움직이는 것. 이 자유를 가장 오래 지켜주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리 힘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 2개다. 하나는 은행 통장, 하나는 허벅지 통장.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재무 계획표 옆에 하나 더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잘 걷고 있는가? 노년의 삶을 가르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이고 몸에 가까운 것. 바로 하체 근력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체 근력은 수명 지표와 거의 비슷하다. 노년의 신체 능력을 평가할 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항목 중 하나가 보행 속도입니다. 1초에 몇 미터를 걷는지, 의자에서 몇 초 만에 일어나는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는 단순한 체력 측정이 아니라 생존율과 직결된 지표로 연구돼 왔습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릴수록 향후 질병 발생률이 높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높으며, 하체 근력이 약할수록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집합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전신 근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다리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대사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위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지 기능 저하 위험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즉, 하체 근력은 걸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의 지표입니다. 근육이 줄면 뇌도 위축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하체 근력과 인지 기능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다리 근육이 약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움직임이 줄면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걷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균형 조절, 방향 인식, 속도 조절, 환경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뇌 활동입니다. 걷지 않으면 이 자극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류 문제입니다.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는 뇌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 감소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인지 자극이 줄어듭니다. 결국 하체 근력 감소는 움직임 감소, 사회적 고립, 인지 저하. 이 구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은 노년 삶의 전환점이 된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건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그리고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하체 근력 저하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한 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수술 입원 움직임 감소 근육 감소 활동 감소.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년기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넘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입니다. 은퇴 후 행복감과도 연결된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 중 하나가 이동 가능성 모빌러티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느낌,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이동이 제한되면 고립감 증가, 우울감 증가, 무기력 증가, 자존감 감소, 이렇게 이어집니다. 즉 하체 근력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심리적 감독립감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이유. 다행히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70대, 80대에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지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걷기, 의자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움직임만으로도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멈추는 기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2번 휴식, 은퇴 후 활동 감소. 이런 시기에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23년이 중요한 시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 속도가 가속됩니다. 은퇴 준비의 개념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는 보통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75세에도 혼자 외출할 수 있을까? 80세에도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85세에도 시장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좌 잔액이 아니라 현재의 움직임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노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10년 뒤 몸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재무 은퇴는 한 번에 오지만 신체 은퇴는 서서히 온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하체 근력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노년의 삶을 길게 보면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습관이 오래갑니다. 매일 조금 걷는 것,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 계단을 한 층이라도 이용하는 것, 다리를 자주 쓰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10년, 20년 뒤 삶의 반경을 결정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통장 정리와 함께 하루 움직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걷는가? 나는 계단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다리를 쓰고 있는가? 노년의 삶을 가르는 건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의 작은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